안녕하세요. 선한투자연구소의 류망입니다. 2020년 10월 27일 월요일 선투연 뉴스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한국경제신문입니다. 어제는 코스피, 코스닥, 금리, 환율 모두 다 하락했습니다. 자, 첫 번째 기사입니다. 세계 최고의 세율, 징벌적인 할증까지 해서 한국의 가혹한 상속세에 대한 기사가 나왔는데요. 한국은 유산의 60%를 세금으로 내야 하고 이건희 회장 가족은 상속세가 11조라는 천문학적인 금액이 나왔다고 합니다. 자, 삼성의 이재영 부회장이 상속세 과다로 경영권을 잃는다면 한국 경제에는 치명적인 충격이 올 수 있습니다. 세계에는 삼성의 경영권을 공격하려는 세력들이 얼마든지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삼성을 노릴 빌미를 주어서는 안 됩니다. 자, OECD 국가 상속세 최고 세율을 보면요, 한국이 가장 높습니다. 두 번째로 일본이 높고요. 상대적으로 뭐 상속세가 없는 그런 나라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은 기업 상속을 3번만 하면 7% 밑으로 그렇게 하락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경영권에 위협이 되고요. 상속세 세제 개편이 아주 시급하다고 합니다. 자, 세금이 높다는 문제보다는 주식의 지분이 줄어든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외국의 투기 자본이 경영권을 위협할 수 있고요. 결국 주식회사는 주식을 많이 가진 사람이 모든 것을 결정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 상속세의 개편이 시급하고요. 수출로 먹고 사는 한국에는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자, 미국과 유럽 확진자가 연일 최다로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글로벌 경제가 2차 패닉으로 올 것이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미국뿐만 아니라 프랑스, 스페인, 이태리도 엄청난 상승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에 치료제와 백신의 개발도 코앞으로 다가왔고요. 미국의 그 대선도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또 미국의 그 경기 부양책도 곧 발표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상황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고요. 희망과 비관이 겹치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 다음 기사는요. 전세나는 해법이 없나 여당 부동산 TF 출범을 연기시켰다고 합니다. 국토부는 24번째 부동산 대책을 지금 주저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사실 지금 부동산 문제에 있어서는요, 해법도 없고 TF가 만들어진다고 해도 그들이 할 일도 없습니다. 자, 해법은 전월세법을 폐지를 하고 임대사업자, 다주택자, 갭투자를 활성화시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은 정부의 실수와 실패를 인정하는 것이고요. 투기꾼의 손을 들어주는 그런 정책이 되는 것이죠. 하지만 그 부동산이라는 것은 큰 시장의 원리로 움직이기 때문에 그 정책으로 정책이라는 그런 뚝으로 아무리 그런 강물을 막아도 그 물이 계속 차게 되면은 물은 그 뚝을 넘어서게 될 것입니다. 자, 그 다음 기사는요. 주택공시가 급등에 서울시 올 재산세 2천억이 더 거쳤다. 그래서 여기에서 국민의힘의 권영세 의원은 초과를 거친 3천억을 서울 시민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럴 일은 없고요. 앞으로 세금은 더 늘어나게 될 것입니다. 자, 원 달러 환율 가파른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원화의 가치가 굉장히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1년 전에 경제 위기가 온다면서 달러에 투자를 하라고 유튜브에서 계속 주장한 분이 계신데요. 그분들이 지금은 말을 바꾸고 있죠. 한국은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이기 때문에 이 원화가 강세가 되는 것은 불리한 상황입니다.
자, 다음 기사는요. KB 부동산 전세지수 중단했다가 재기하는 해프닝이 뭐 벌어졌다. 네, 이런 기사인데요. 네, 통계를 감추거나 통계를 이제 고치려고 한다고 해서 대세가 바뀌는 것은 아니죠. 자, 시장을 크게 보면은 그의 목적과 나의 목적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내가 부자가 되기를 바라는 사람은 거의 없죠. 그렇기 때문에 남의 의견을 믿기보다는 나만의 프레임으로 의심하고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셔야 됩니다. 자, 3조 원의 품질 비용에도 현대 기아차가 SUV와 제네시스로 고비를 넘겼다. 네. 3조 원이라는 그 비용을 이렇게 축적했음에도 네. 실적이 그렇게 많이 하락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현대 기아차의 미래가 더 밝게 느껴지는 그런 대목입니다. 자, 첨단 전자칠판으로 교실의 혁신을 만들고 있는 회사가 있다고 하는데요. 이 컨버스 테크라는 회사에서 만든 이 칠판은 칠판에 쓴 내용이 또 태블릿으로 또 전송이 된다고 합니다. 네, 정말 좋은 기능이죠. 네, 필기가 필요가 없는 것이고요. 자, 이렇게 기술로 혁신을 만들고 세상을 바꾸게 될 것입니다. 자, 양도세 폭탄의 공포, 네, 코스닥 800이 붕괴하였다고 합니다. 양도세 폭탄으로 주가가 하락할 것을 예상을 하고 개인이 아니라 개인은 오히려 샀고요. 기관이 선제적으로 매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코스닥이 크게 하락을 했습니다. 자, 서초동의 옛 정부사 부지에 한국판 실리콘밸리가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뭐 입지라든지 뭐 환경, 규모, 환경 등은 되게 좋습니다. 근데 규모는 아주 작죠. 네. 그 정보사 부지가 개발이 되는 것은요, 되게 좋은 일이긴 한데, 실리콘밸리를 언급하기에는 면적과 사이즈가 굉장히 작다고 보여집니다. 네, 서초동과 내방역 사이에 위치하고 있고요. 뭐 실리콘밸리, 한국의 실리콘밸리는 뭐 명실상부하게 판교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이렇게 건물 뭐 대여섯 개가 들어온다고 해서 여기가 실리콘밸리가 되기는 네, 좀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네, 위치는 굉장히 좋은 위치로 보여집니다. 자, 천도론 세종 땅값 3분기만 5% 정도가 상승을 했습니다. 네, 상승률이 전국 최고인데요. 네. 지금 3분기에 그 서울, 경기, 인천, 세종, 대전이 이렇게 많이 상승을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제가 이 5곳은 정규 수업 시간에도 이제 계속 이야기하듯이 이제 새로운 그런 수도권으로 이렇게 편성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전형 5구 25평이죠. 24억. 네, 그러니까 거의 평당 1억입니다. 반포 센트럴자이 새 가구가 유출이 됐다. 네, 그래서 뭐 조만간 재입찰을 할 거라고 하는데요. 네, 어쨌든 지금 뭐 강남은 이제 한 평당 1억 정도에서 오름세가 둔화가 되는 느낌이고요. 반면에 뭐 평당 1,000만 원인 경기도 아파트들 지금 오름세가 굉장히 가파릅니다. 네, 그래서 비싼 아파트는 상승세가 둔화가 되고 싼 아파트들은 상승세가 굉장히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는 것, 이것이 현재 트렌드라는 것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둔촌 주공 재건축 효과, 인근 리모델링도 속도를 낸다. 네. 자, 뭐 지금 문제는 이제 분양가가 굉장히 낮게 책정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 이게 뭐 사업이 또 진행이 될지 또 중간에 포기가 될지는 모르겠는데요. 상한가 규제를 없애서 분양가를 더 높이고 층수 제한도 완화를 하고 조합은 부담을 줄여야지 재건축의 진행이 더 빨라질 것이고요. 자, 그래야지 서울의 공급 부족도 이제 줄어들게 될 것입니다. 자, 외국인 법인 투기를 막겠다. 토지거래 제한에 나선 경기도. 자, 경기도가 예전부터 뭐 토지거래 허가제를 하겠다. 뭐 그런 내용을 발표를 했었는데, 뭐 개인은 아니고 외국인과 법인,
대상으로 투기를 막겠다고 해서 뭐 이렇게 23곳을 발표를 했는데요. 그래서 외국인과 법인은 이제 그 투자가 뭐 아파트도 마찬가지고요. 네, 투자가 어려워졌고요. 다만 서울과 인천은 거기에서 빠졌고요. 경기도에서 연천, 포천, 가평, 양평, 여주, 이천 등은 네, 가능합니다. 자, 다음 기사는요. 정부가 자초한 전월세 대란 땜질이 아닌 시장 원리로 풀어야 한다. 네, 오늘은 이런 시장 원리에 대한 기사가 많이 나오네요. 네, 결국 시장 원리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임대차 3법을 폐지를 하고 친시장 정책으로 가야 한다가 답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실행하려면 엄청난 용기와 결단이 필요합니다. 그 이유는 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해야 되기 때문이죠. 자, 이건희 회장님의 그 1992년도 신문 기사가 다시 이렇게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20세기는 경제 전쟁이 될 것이고 21세기는 두뇌 전쟁이 될 것이라는 것을 1992년도에 네, 미리 다 예측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참 이건희 회장님이 돌아가신 것이 너무 안타깝고 네, 제게 큰 별이셨고 엄청난 통찰력을 가진 선각자셨죠. 네. 한국에 이건희 회장님이 계셨다는 것은 정주영 회장님과 함께 대단한 축복이었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건희 회장님은 돈벌이에 무심했고 머릿속에는 그 길과 초인류뿐이었다. 네. 매출을 이야기를 하면은 혼이 났다고 합니다. 네. 다른 회사에서는 상상할 수가 없는 일이죠. 그리고 초인류가 되면 매출은 저절로 따라온다. 네, 엄청난 통찰입니다. 네, 이건희 회장님은 엄청난 큰 그림을 그린 그런 거인이셨습니다. 자, 두 번째 매일경제신문을 보겠습니다. 이건희 회장님은 20년 전에 배터리 차 전장의 미래를 예견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건희 회장님과 이주영 부회장님 네, 이렇게 선제적인 그 투자를 한 내용들이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는데요. 네, 대단한 분들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눈은 세계로, 꿈은 미래로 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다고 합니다. 네, 이건희 회장님은 미래를 보고 현재에 투자를 하셨기 때문에 저는 이분이 투자의 천재로고 네, 그렇게 보여집니다. 자, 정부 또 대출 규제, 은행 창구 벌써 혼란이 온다. 네, 지금 주택에 대한 대출이 계속 늘어나고 있죠. 네, 그래서 대출 규제라는 것은 수요를 억제하는 정책입니다. 그래서 수요 억제로는 부동산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자, 한국 글로벌 4위 자동차 생산국이 됐다고 합니다. 현재 1위는 중국, 2위는 미국, 3위가 일본입니다. 그런데 한국이 독일, 멕시코, 인도, 스페인, 브라질, 캐나다 등을 제치고 4위를 차지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래를 예측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상승률입니다. 1등이냐 2등이냐 3등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얘가 지난해에는 몇 등이었는데 올해 몇 등으로 상승을 했느냐 이런 것으로 미래를 예측할 수가 있는데요. 코로나로 이렇게 어려운 환경에서도 현대차의 순위가 상승한 것은 네, 한국 자동차의 그 미래가 굉장히 밝다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현재 이렇게 순위가 상승한 기업은 뭐 현대차, 테슬라 이 정도로 보입니다. 자, 셀트리온이 올해 매출 2조 원에 육박을 하고요. 유한양행을 제치고 제약 바이오 톱을 이뤘다고 하는데요. 네, 유한양행은 역사가 어마어마한 회사죠. 네, 그런데 지금 매출액을 앞섰다는 것도 대단합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매출액이 뒤졌던 2017, 2018, 2019년도에도 영업이익이 유한양행에 비해서 6, 7배가 더 많았습니다.
셀트리온은 정말 엄청난 회사입니다. 네. 매출이 중요하지만 그 회사에서 매출보다 더 중요한 것이 영업이익이겠죠. 네. 올해는 이제 매출액이 더 앞섰죠. 네, 영업이익이 유한양행의 8배를 앞지릅니다. 정말 대단한 회사고 미래가 대단히 밝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미국의 대선 불확실성을 방어하는 투자법. 네, 지금 트럼프가 대통령이 될 것인지 안 될 것인지 그런 것에 대한 내용들도 많고요. 또 그들이 또 대선에 불복할 수가 있기 때문에 또 불안감이 늘어나서 미국에서는 그 총기 판매가 급증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결국 저는 트럼프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보여지고요. 지금 이분이 하시는 말씀은 지금 전 세계에는 우리가 상상을 초월하는 돈이 풀렸고 이것은 K자 회복이 아니라 U자 회복이 될 것이다. 선제적으로 이렇게 상위 기업들의 먼저 회복이 일어났지만 결국은 전체적인 U자 회복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좋은 소식이고요. 저도 2021년은 글로벌 경기의 회복의 해가 될 것으로 저도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전세 난에도 4달 서울 입주가 달랑 한 곳에 불과하다. 네. 입주 물량이 매년 줄어들고 있죠. 그런데 문제는 입주 물량이 나와도 전세 물건이 안 나옵니다. 예전에는 막 2,000세대, 3,000세대, 5,000세대 이렇게 입주 물량이 터지면 그 지역에 매매가와 전세가가 하락하는 그런 현상이 있었죠. 이제는 그 현상이 사라졌습니다. 반전세나 월세 물건이 나오고 대부분 실거주를 하기 때문입니다. 자, 전국의 전세 수급 지수를 보겠습니다. 자, 전세 수급 지수는요, 평균이 100입니다. 그리고, 최고치가 200입니다. 그러니까 200이 넘는 수치가 나올 수가 없죠. 그런데, 현재 191입니다. 네. 그래서 내년에는 200에 거의 닿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것은, 엄청난, 전세 부족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결국 전세가의 상승과 매매가의 상승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자, 마지막 기사인 것 같은데요. 집값을 잡으면 끝일 줄 알았나. 네. 네, 전세가의 상승은 결국 매매가의 상승이 됩니다. 정부는 정책의 실패와 실수를 인정을 하고 다주택자 양도세, 보유세 중과와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하면 네, 시장이 다시 안정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정말 폐지할 수가 있을지 네, 이것이 좀 관건입니다. 이것은 이분은 제발등 찍기를 죽기보다 싫어하는 정부라는 표현을 하셨습니다. 자, 여기까지 2020년 10월 27일 선투현 뉴스 브리핑 마치겠습니다. 투자에 많은 도움 되시기 바라고요.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